소리뉴스는 알파레타에 위치한 이탈리안 퓨전 패밀리 레스토랑 루치스,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정조준하는 교통사고 전문 정준 법률사무소,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 선우 종합보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1월 13일 목요일 뉴스웨이브 25 소리뉴스입니다. 역대 최장기로 기록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12일 밤 종료됐습니다. 미 연방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원에서 넘어온 단기 지출 법안 수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습니다. 대다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찬성과 반대로 쏠린 가운데 민주당에서 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는 2명이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이날 하원에서 통과된 임시 예산안은 지난 10일 상원이 수정 가결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후 10시 24분께 의회에서 넘어온 임시 예산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셧다운이 43일째 되는 날 끝났습니다. 이번 셧다운은 기존의 역대 최장 기록인 35일보다 8일 더 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에 서명한 뒤 오늘은 멋진 날이라고 밝힌 뒤 사태의 책임이 야당인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정식 발효된 이번 임시 예산안은 내년 1월 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방정부 기관에 자금을 임시 복원합니다. 의회는 이때까지 현 회계 연도에 적용될 예산안의 협상과 표결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상원 표결에 앞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농무부, 식품의약국, 제양군인부의 예산과 군용건설 프로젝트, 그리고 의회 자체 예산은 이번 임시 예산안을 통해 1년치가 처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등을 이유로 추진했던 공무원 대량 해고는 중단하고 민주당이 셧다운 명분으로 삼았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한 상원 표결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합의안에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재원 고갈로 지난 1일부터 중단된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의 보조금 집행이 재개돼 올해 회계연도 종료 때까지 중단되지 않습니다. 또 연방 공무원들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하고 셧다운 기간 자체 예산으로 연방정부의 보조금 공백을 메운 주정부에 그 자금을 보상하게 됩니다. 한편 올 연말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종료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민주당 간의 신경전은 한층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보조금 지급 종료로 보험료가 폭등한다면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심의 향방을 결정지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의 건강보험 혜택이 불법 이민자와 보험사들에게 흘러들어가고 있다며 보조금 연장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신 건강보험 개혁안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평소 북극권에서만 볼 수 있는 신비로운 자연현상인 오로라가 11일 밤 조지아 북부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게인스빌과 바토 카운티 상공에서는 강력한 지자기 폭풍의 영향으로 붉은빛과 자줏빛이 어우러진 희귀한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미 국립해양대기청 우주기상예보센터는 이번 현상이 G4 등급의 지자기 폭풍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G5 단계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오로라의 관측 가능 남한계선이 평소보다 크게 남하해 조지아와 플로리다 북부까지 확대됐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SNS에는 게인즈빌과 바토 카운티 주민들이 촬영한 오로라 사진이 잇따라 공유되며 화제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태양에서 발생한 코로나 질량 방출 현상이 지구 자기장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면서 이번 오로라를 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현상은 태양에서 방출된 고에너지 입자들이 지구 대기 상층의 분자와 충돌해 빛을 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알래스카, 캐나다 등 고위도 지역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강력한 태양 활동이 일어나면 중위도 이하 지역에서도 관측이 가능해집니다. 전문가들은 조지아에서 오로라가 보이는 것은 수년 내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오로라를 관측하려면 도심의 불빛을 피해 어두운 지역으로 이동하고 구름이 적고 북쪽 시야가 트인 곳을 찾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립해양대기청 우주기상예보센터는 태양 활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오로라 관측 가능 지역은 공식 웹사이트 www.swpc.noaa.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루스 소재의 제너레이션 교회가 오늘 16일 일요일 오후 4시
김대기 담임 목사 취임 및 임직 감사 예배를 둘루스 고등학교 극장에서 거행합니다. 제네레이션 교회는 연합감리교 애틀란타 한인교회의 동성애 이슈에 대한 대처에 반발한 성도들이 중심이 돼 2023년 창립된 교회로 복음적 가치와 세대 간 연합을 추구하는 신앙 공동체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초대 담임이던 유계한 목사는 현재 글로벌 감리교회 교단 감리사로 섬기고 있으며 이번 예배에서 임직을 주관할 예정입니다. 김대기 목사는 모든 세대를 위한 교회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세대 간 신앙의 연합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역에 힘쓸 뜻을 밝혔습니다. 김 목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과 역량을 보면 제네레이션 교회는 이미 개척 단계를 넘어섰다며 디트로이트에서처럼 새로운 도전의 마음으로 애틀란타에 왔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7월 마지막 주부터 우리에게 부임을 했고요. 지금 이제 석 달 반 정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한국에 이제 기독교단 감리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고 미국에 유학 와서 시카고에 있는 게렛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하고요. 또 시카고에서 부교육자 3년 있다가 인디애나 주립대에 그 캠퍼스 목회를 첫 담임 목회로 5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트로이트 중앙감리교회에서 7년 동안 또 작년 목회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세 번째 미국에서는 세 번째 담임 목회입니다. 제너레이션 교회가 2년간의 개척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는 온전한 교회로 새 출발을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임직식을 교회가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교회가 정상화되었고 온전한 교회를 설 수 있다는 선포와도 저는 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신령직 임직식은 그런 의미로 우리 교회가 새로운 목사와 새로운 장소에서 온전한 새 출발을 시작합니다라는 선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픔을 딛고 새 길을 걷는 교회로서 지역사회를 섬기며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귀네플레이스 커뮤니티 개발 지구인 CID가 10년간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이정화 변호사에게 특별 공로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공로를 기렸습니다. 이번 시상은 CID 이사회 회장 트레이 렉스데일과 조 앨런 전무가 함께 진행했으며 지난 10년 동안 지역 상권 활성화, 교통 인프라 개선, 재개발 전략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귀네플레이스 발전에 기여한 이정화 변호사의 헌신적인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정화 변호사는 넬슨 멀린스 라일리의 스카보로 법률사무소 소속으로 귀네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CID 이사회에서 활동해왔습니다. 지난 9월 사임 후 10월부터는 앨리스 김 이사가 후임으로 임명돼 이사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 앨런 전무는 이정화 변호사의 헌신과 리더십은 귀네플레이스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큰 족적을 남겼다며 그동안의 수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놀크로스시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통합 캠페인 부문에서 실버 데이비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전 세계 2,000여 개 이상의 출품작 중에서 창의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놀크로스시의 브랜드 정체성과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국제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데이비 어워드는 전 세계 중소규모의 크리에이티브 기관과 브랜드를 대상으로 규모가 아닌 창의력을 평가해 수여하는 국제 디자인상으로 수상은 도시 홍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우수성을 상징합니다. 놀크로스시는 이번 출품을 통해 광고, 포스터, 캠페인, 이벤트 로고, 브로셔, 소셜미디어 및 디지털 콘텐츠 등 다양한 매체에서 도시의 활력, 문화적 다양성, 공동체의 연결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일관된 브랜드 스토리텔링은 도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살아 숨쉬는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크리에이티브 파트너는 로렌스빌에 본사를 둔 디자인 마케팅 전문회사 엑센트 크리에이티브 그룹으로 놀크로스시의 외부 협력사로서 시각적 브랜딩과 콘텐츠 제작을 총괄했습니다. 이 회사는 시의 브랜드를 일관되고 매력적으로 유지하며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놀크로스시의 뉴턴 시장은 우리의 브랜드는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방식이라며 이번 수상은 일관성, 협력, 창의성의 힘이 어떻게 공동체의 자부심을 만들어내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놀크로스시가 통합된 브랜드 전략을 통해 도시 정체성과 공동체 정신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왔음을 증명하는 성과로 실버 데이비 어워드는 단순한 디자인 수상이 아닌 놀크로스의 이야기와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린 영예로운 기록으로 남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센트 동전의 생산을 중단할 것을 지시한 가운데 12일 필라델피아 조폐 시설에서 마지막 유통형 1센트 동전 생산이 이루어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센트 동전 제조 비용이 액면 가치보다 더 크다며 지난 2월 재무부 장관에게 1센트 동전 신규 생산 중단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1센트 동전 생산 비용이 한 개당 1.69센트에 달한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생산 중단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5,6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생산 중단 후에도 1센트 동전은 여전히 법정 화폐로 남게 됩니다. 미 재무부는 현재 약 3천억 개의 1센트 동전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장에 1센트 동전이 부족하게 되면서 사업체들이 가격을 5센트 단위로 맞추기 위해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으로 재무부는 보고 있습니다. 한편 1센트 동전은 1793년 처음 발행돼 지난 232년간 발행돼 왔습니다. 일반 유통형 1센트 동전의 생산은 중단되지만 수집용 1센트 동전 생산은 앞으로도 제한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캐나다와 호주,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도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최저 액면 가치 동전의 생산을 중단한 사례가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11월 13일 목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